저희 방송 시작해볼게요. 오늘 메뉴는 진짜 당근이 들어간 당근빵입니다. 셰프님 소개해드릴게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당근 모양과 당근이 많이 들어가는 당근빵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반죽은 제빵기를 이용한 반죽을 할 거예요. 집에 제빵기 보통 이제 반죽기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키친에이드 반죽이나 일반 반죽 하는 거는 기존의 빵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빵기 이용해서 나와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액체를 먼저 넣을 거예요. 오늘은 우유만 작은 양으로, 지금 저는 40ml 넣었고요. 그리고 달걀,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하나 다 넣어주시면 돼요. 밀가루, 강력분 들어가고요. 순서대로 모든 가루 다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금, 자연 발효종, 설탕 잘 넣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우유는 미지근한 우유 사용하셨나요? 제빵기에 들어가는 우유는 차가운 우유 상관없어요. 제빵기에서는 반죽하면서 온도를 맞춰주니까. 근데 만약 집에서 그냥 손반죽이나 다른 기계를 이용한 반죽은 당연히 우유는 한 40도 정도로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근은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좀 잘게 썰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채 썰기로 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양이 40에서 50ml이거든. 이 당근 상태에 따라 틀려요. 당근이 굉장히 좀 수분감 있게 많이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으면은 우유는 40ml 정도 넣어주시고, 당근을 조금 더 크게 씹히는 맛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넣고 우유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당근에 비례해서 조금 수분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근, 그리고 보통은 버터는 일반 반죽은 중간에 들어가는데 제빵기는 처음부터 들어가요. 버터. 오늘 색깔을, 당근이 들어가지만 색깔은 당근색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살짝 푸드 컬러 색소를 주황색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죽 코스에 맞춰서 넣도록 할게요. 제빵기. 자, 보시면 넣고요. 보통 반죽 코스 한 8분 정도가 웬만한 모든 제빵기의 반죽 코스예요. 1시간 30분 해서 눌러주시면 돌아갑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뚜껑 닫아주시면 되고요. 하면은 거의 가스탱기까지 데워져서 나온 상태고요. 여기 이렇게 1시간 반 되면 이런 상태가 나와요. 색깔 보이시죠? 주황색과 당근이 중간중간 보이는 거. 근데 나는 당근이 조금 더 많이 씹혔으면 좋겠다 하시면 당근을 조금 더 크게 채쳐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쉽게 제빵기를 이용한 반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젓가루를 좀 뿌려서, 제빵기가 아니라 일반 반죽기에 반죽할 때 버터는 따로 넣어줘야 해요. 네, 만약에 일반 반죽으로 먼저 반죽하고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버터 넣고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넣지는 않고요. 제빵기 반죽할 때만 처음부터 넣어주시면 되고, 반죽이 당근의 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근을 굉장히 좀 수분감이 엄청 많은 당근이에요. 당근을 만약에 미리 좀 썰어 놓고 밖에다가 두거나 수분을 좀 날린 상태면 우유는 50에서 60ml 잡아주시면 되고, 저는 당근에 수분감이 좀 있는 당근이고 거기에 오늘 우유 40ml 넣습니다. 그래서 반죽은 덧가루 좀 많은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죽을 10등분을 합니다. 반죽의 그램으로 재시면 지금 한 508g 정도가 나와요. 자, 이거를
분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둥글리게 해주시면 돼요. 제빵기 사용할 시 1차 발효까지 다 제빵기에서 다 해서 꺼내시는 거예요? 네, 1시간 30분이면 1차 발효하고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 빼기까지. 그럼 꺼내서 바로 이렇게 분할해 주시고 둥글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등분, 10개 정도 나오게 오늘 빵을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된 반죽을 면포로 덮어서 완전 덮죠. 15분 정도 중간 쉬는 시간 벤치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틀은 소라빵 만드는 코로네 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 오늘 두 가지의 코로네 틀이 있는데 코로네 틀에 버터를 바르셔도 되고 철판에 바르는 철판 이용제 바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 주신 후에 중간 발효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길게 밀대로 밀 거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조금 길게 잡아주세요. 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3, 4개 정도만. 자, 이렇게 잡아서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밉니다. 글쎄요, 한 30cm? 35cm 정도 밀어주세요. 밀어주신 후에는 틀에 거의 끝에까지는 감지 마시고요. 위에 살짝 한 뼘 정도 놔둔 후에 그 다음에 그냥 늘리지 마세요. 그냥 반죽 오는 대로 그냥 감아주세요. 늘렸다가 나중에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냥 들은 대로 불러만 주시면 돼요. 어차피 발효하는 동안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찝어서 이렇게. 그래서 요 되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 쿠키팬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밀대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30cm, 35cm 정도 해주신 후에는 코로네트 여기 밑에 두고 그냥 잡아 끌듯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위에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그냥 감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시면 돼요. 쿠키팬에 이제 올려놔 주시면 되는데요. 마무리 되는 부분만 밑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것도 마무리 되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한 판에 5개 정도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밀어주시고 틀에는 꼭 버터나 철판에 바르는 기름 발라주셔야 돼요. 틀에서 나중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 꼭 집어서 반죽에 붙여주시고 풀리지 않게 위에 간격지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한 곳에서
35분, 40분 정도 발효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풀죠? 그렇게 한 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부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2차 발효를 따뜻한 곳에서 한 후에 170도에서 12에서 14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구운 상태예요, 여러분. 발효가 되면은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한 1.5배 정도 부풀죠? 그리고 나서 구워주시면 되는데 색이 그래도 많이 안 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운옥수 오븐으로, 운옥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165도에서 13분을 구웠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색소 넣고 또 당근이 들어가서 당근 색깔이 나려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색이 잘 안 나기 때문에 165도에서 170도 사이에서 구워주시고 12분에서 14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굽고 나면 틀에서 굉장히 잘 빠져요. 이렇게 쏙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게 돼요. 중간중간 당근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당근이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크게 채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당근빵은 반죽하고 하는 거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 안에 넣을 필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필링 만들기 전에 혹시 반죽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필링 만드는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소라빵 틀이 없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추천할 방법은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틀을 두꺼운, 예전에 없을 때는 만들기도 쓰는데 원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감는 방법, 종이로 만든 후에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서 그 위 유산지를 한번 싸고 그래서 한번 감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연 발효종은 네. BH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빵에 넣었을 때 차이점 한 번만. 자연 발효종은 모든 빵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밀가루의 4에서 5% 아니면 이스트랑 같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발효빵을 만들 거에 이스트는 발효하는 역할, 부풀리는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반죽을 부드럽게 굽고 나서의 저장성도 좋아지고 볼륨감, 식감, 풍미, 이게 자연 발효종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차이가 커요. 예전에는 제빵기량제라고 해서 많이 넣었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천연 발효 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밀이나 귀리, 호밀, 보리를 건조해서 만든 분말이에요. 사워도우 분말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반죽에 바게트든 뭐든 오늘 같은 이런 반죽에 다 넣어주시면 굉장히 틀린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넣어보고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 발효종이 안 들어가서 빵이 안 되진 않아요. 대신 넣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굉장히 좀 크다는 거. 그래서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빵 틀에 빵을 굽고 구운 다음에 틀을 언제 빼는 게? 바로 빼시면 돼요. 굉장히 잘 빠져요, 여러분. 틀에서 오래 놔두면 그 안에가 굉장히 습해지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틀에서 바로 분리하시면 돼요. 근데 틀에서 분리가 안 돼요. 그럼 틀에 뭔가 바르지 않은 거고요. 버터나 철판 미용제, 철판에 바르는 전용기름 발라주시면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반죽 오늘 쉽게 만들어 봤고요. 안에 들어가는 필링을 오늘 넣어볼 거예요. 당근빵에는 이제 크림치즈는 실온 상태의 크림치즈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 그리고 생크림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왜 당근이랑 계피 되게 잘 어울리죠. 당근 머핀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피가루도 같이 넣고, 오늘은 호두를 살짝 구웠어요. 프라이팬에 구우셔도 되고 오븐에 살짝 구우셔도 됩니다. 구운 호두를 넣어서 크림치즈 필링에도 넣고 위에 장식도 할 거예요. 그래서 호두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살짝 구워서, 그래야 나중에 씹는 맛이 훨씬 좋으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크림치즈. 오늘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사용을 했고요. 부드럽게 치즈를 먼저 풀어주고, 슈가 파우더 넣어주세요.
슈가 파우더 넣으면은 부드럽게 굉장히 잘 풀리죠? 여기에 이제 계피가루. 계피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계피가루가 들어가면서 색이 조금 갈변 정도의 색이 돼요. 이게 싫으시면은 상관없는데. 확실히 계피향 쫙 넣어서 이 호두 씹히는 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당근이랑. 계피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생크림을 나누어서 계피 가루가 들어가서 살짝 색이 되죠? 자, 여기 이제 호두 넣고 주걱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링이 완성이 됩니다. 슈가 파우더하고 생크림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러운 필링이 완성이 돼요.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크림 만드실 때 넣은 생크림은 차가운 상태일까요? 아니면 식은 상태? 생크림, 크림치즈도 실온 상태이기 때문에 생크림도 미리 30분 정도 생크림 꺼내서 두개 온도가 맞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드셔도 맛이 있지만 오늘 당근 모양이니까요. 파슬리예요, 여러분. 장식할 때도 많이 쓰시는 파슬리 이용해서 자, 호두 먼저 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뭔가 조금 더 파슬리를 넣으니까 좀 푸릇푸릇한 효과가 있죠. 호두는 반죽에도 넣고 구운 호두 살짝 해서 위에 장식까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두 말고 다른 견과류로 대체 가능할까요? 좋아하시는 견과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구워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오늘 호두를 사용한 이유는 당근 케이크, 당근 머핀에 호두 장식 많이 하죠. 옆면에 많이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호두를 사용한 거고요. 견과류는 원하시는 대로 해서 이렇게 당근 모양 빵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포장해서 선물해 주시거나 드시면 맛있게 오늘 당근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확실히 당근이 들어갔고요. 안에 크림치즈 필링이 슈가 파우더랑 생크림으로 되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발효빵이고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씩 포장해서 드시게 되면 한 이틀 정도 실온에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빵이 냉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해줘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냉동이나 이런 건 오늘 건 어렵고요. 실온에 넣고 그냥 해서 드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여러분 치즈 필링을 넣기 때문에 빵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완전히 식은 후에 치즈 필링을 넣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빵 비닐에 포장을 해서 드시게 되면 한 이틀 정도 보관이 가능할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틀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틀에서 한 3일. 네, 오늘 만들어서 오늘이 가장 맛있긴 해요. 발효빵은. 네, 안에 치즈 필링으로 인해서 좀 더 부드러운 당근빵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발효종 없으면 이제 안 넣어도 생략도 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발효종은 안 넣어도 빵이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드실 때의 느낌이 보관이나 저장성이나 무엇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풍미 이런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발효빵을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만들 거면 그건 정말 제가 꼭 넣었으면 하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거의 넣는 거랑 안 넣는 거의 차이는 이 맛에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풍미랑 식감.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빵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당근빵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